안녕하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똑 부러진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며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집에서도 저를 항상 의지할 정도로 못하는 게 없는 아이였지요. 이렇게 말하니 꼭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든지 저 스스로 하게끔 한 부모님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잔소리에 지친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묵묵하게. 부모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는 것을 몸소 일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늘 보던 장면은 책상에서 신문을 읽고서 겨드는 엄마의 모습을 익숙하게 보면서 자랐는데 그것이 곧 부모님의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넌 지시 일러줄. 엄마는 내 인생이 너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성적을 보여줄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더 좋겠어. 그래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 엄마도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일 뿐이지. 아직도 내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질 일은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누구보다 널 잘 알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런데 머리 넘어 엄마에게 배운 모든 지혜를 동원해봐도 이 세상엔 절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 해 그런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요양원에 계신 시부모님 때문에 간신히 상견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집에 가기를 원하셨지만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예의를 갖추어 회복할 기간을 요청했습니다. 그 속 깊은 여자가 있냐는 말에도 감사의 말만 연신하다가 심지어는 내 앞에서 이윽고 죽지 못해서 짐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말까지 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남편 사정을 잘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둘이 함께 지내고 있는 집안에서 홀로 남아있는 아들이라 막내라고 해도 그동안 과연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짊어져 왔을지 그가 유독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남편이 벌어들인 돈의 3배 가까운 금액을 해주시면서 남편이 모은 돈은 부모님의 병원비로 써야 한다고 하셨다. 이 돈밖에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어주고 결혼하고 나서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니 하며 이야기하셨다. 아픈 사람이 먼저다. 어린 나이라 시작하는 시기니까 조금씩 저축해나가면 된다. 부모님께 부족한 점이 있으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마련하겠어요.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 때문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모아둔 것을 보태고 대출을 최소화해서 집을 얻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뭔가 제가 더 할 수 있어서요.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이 단칸방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그 때문에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5년 더 살아서 후회하기 싫어서요. 두 분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잊지 않도록 더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평생 갚으며 잘 살 것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모두 드리겠어요. 마음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그 돈은 부모님께 효도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두었죠. 그리고 우리 둘은 작은 전셋집을 얻기 위해 부담하기로 했어요. 한창 신혼집을 꾸미던 중에 갑자기 요양원에서 전화가 와서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받았어요. 남편을 따라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에 갔을 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양해를 청했지만 6개월이나 밀리는 것은 원래 대소가 좋지 않죠. 그리고 지금 예약했던 분들도 많았고 해서 지금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 번에 내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돈이 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분명히 매달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병원에 있어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어 계속 되묻던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6개월씩이나 밀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대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가족들에게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드님이 계신 건 아니었나요? 두 분이 와서 사정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예금을 딱 한 번만 했었는데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바로 다음 주까지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그날 처리해서 보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적 없었어요. 여자이신데 누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인 줄로 들어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누나들한테는 당신이 드리는 게 없었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안 드릴 말이 있으셨으면 듣고 싶습니다. 안 좋아서 방법을 찾던 중인 사람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카드까지 막힌다면 아이 돈이 급하면 가져다 쓰고도 괜찮아.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모를까? 나이 집안 첫째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당장 엄마 아빠는 어디로 보낼 거야? 무슨 대책이 있니? 이런 짓을 저질렀을 거 아니야? 내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만한 거라도 봐야. 그게 빨리 말해봐. 순한 남편이었던 평소와 다르게 불같이 화를 내자 당황한 첫째 신우는 머뭇거렸대요. 그리고 둘째 신우가 도착하자 둘이 눈빛을 주고 보았더니 누가 말할지 정하는 것 같더군요. 한참이 지나서야 뒤늦게 첫째 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지금 서영이가 만나 인연이라도 만나는 거야? 그 사람. 30개 이상의 지점을 갖고 있으며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집 사정을 알게 되면 거들 떠나보겠니? 그래서 수준을 맞춰야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옷을 사고 데이트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쓸 때가 있었어. 그렇게 지금까지 번 돈은 모조리 그 사람에게 썼다는 거야?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서 유혹하려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서 나도 생각보다 결혼 이야기가 늦게 나오는구나. 그 사람이 여하튼 서영이한테 깊은 인상을 주었어. 더 좋아한다고 분명히 몇 달 뒤에 결혼할 거라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이니 너무 흥분하지 마. 그래도 우리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야. 다음에 가라고 하는데 뭘 말하고 싶어? 참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쫓아낼 생각 없다고.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돈 내라고 한 건 우리 무엇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 너만큼 우리도 부모님을 배려해 한 일이거든. 그러니 너도 부잣집으로 장가 가든지 쳐도 못 볼 수밖에 없어. 신우는 뭐 하다가 탁 자더라고요. 전대꾸 하기도 싫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얘야, 제대로 듣도록 해 들으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사람을 망신 주냐? 누나, 부끄러운 줄은 알겠어. 어떻게 그러냐고. 일단 둘 다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 들었지? 시간만 벌면 이런 돈을 우습게 갚아줄 사람이 있더라. 너도 한두 달 정도만 어떻게 놓치게 해달라고 말해봐. 그래, 결혼 준비로 인해 힘들다고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야. 그쪽에서 일부러 너에게 한 듯한데, 이번에는 내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결혼하자마자 돈을 상환해 달라고 하는 아이, 누가 그럴 수 있겠어. 착한 사람인 척하며 분명히 우리 가족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너를 따지고 있단다. 그냥 기다리게. 화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 아이고, 우리 사이 조리잡이야. 이제 화내는 건 그만둬. 언니들과 대화를 차분히 나눠야지. 내가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자, 막내야. 어떻게 하든지 돈은 따로 있을 테니까. 시집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두 사람들의 말에 기가 막혀 무슨 말도 나오지 않았어. 두 사람의 얘기를 듣면 이미 가족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뒤통수를 치겠다는 속삭임. 그 남자 돈을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없으실 거라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 한심한 표정으로 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도 이 일을 이해하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올케도 많이 놀랐지? 우리도 올케 결혼시키면서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 그동안 셋이 모은 돈으로 살았던 것도 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우린 더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지. 근데 문제는 올케한테 괜히 피해 안 줄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아니에요. 피해라는 생각 같은 건 안 해요. 두 분도 병원에서 그런 말 들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거죠. 일단 어떻게든 요양원 비용부터 마련하는 게 맞게 걸면 괜히 내가 돈 보고 접근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진심이 돈에 가려울 때가 미묘하게 밉다. 결혼 준비에 사용된 돈이다고 생각해주는 거잖아. 제게 주면 좋겠지야. 그러기에 방법을 찾으면 찾아드릴게. 방법을 찾아와 주면 우리가 정말 좋겠다. 후. 집에 가서 말해야 해. 알겠어요. 세심하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자 신우의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결국 남편과 나는 그날 병원에 자존심 다 내어주고 허리를 굽힌 채 일꾼 손을 들고 지쳐 돌아왔어요. 한바탕 2천 넘는 돈을 갚을 수는 없었거든요. 반쪽 정도만 하긴 했지만 곧 결혼해서 이 일을 본인 손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신뢰의 말에 한 번은 믿고 싶었어요. 그건 부모님의 빚인데 그런 추한 짓을 할까 우려되었어. 경제활동도 못하고 요양원 비등 나가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일이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이런 일을 10년 이상 당한 뒤에도 대단해 보였어요. 앞에서 지치고 힘들다고 할 수 없어서 내색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골치 아픈 두 언니가 제게 한 짓이 떠올랐어요. 연애할 때 사람들이 다 나이를 못한다는 걸 짐작은 했지만 제게까지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 당시에는 큰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남편이 언니들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음식에 간이 없는 순한 맛 그 자체였어요. 그러던 중 우리가 데이트하는 날 따라오는 사람을 발견해 미행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라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알았어요. 지금 옆에는 있는데 괜히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알았지? 저 우리 첫째 누나인데 잠깐만 전화번호 바꿔달라는데 받을 수 있어요? 얼굴을 보고 정식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첫 인사를 하는 게 더 긴장돼요. 그런데 카랑카랑하고 긴 목소리로 첫째 신우한테 말을 하더군요. 나보다 어린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말할게라고 말씀했어요. 말씀하세요. 너 착한 애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거든. 그리고 작년 생일에도 우리가 뭐 선물 받았는지 보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옷 하나 딸락 사줬어요. 끝났던 건 원래 남자 만나면 계산도 다 남자가 하게 하고 받기만 하는 공주야. 그날 그녀를 보니까 외모가 공주와도 같았어. 아니던데 언제 보셨어요? 재미로 잠깐 따라가 봤지? 어제도 우리가 보니까 밥도 비싼데 찾아가서 먹더라. 그런데 제 카드는 얼마나 쓰는지 내가 다 관리하고 있거든. 너 여기서 더 속보이는 짓 하면 우리가 나아서 수도 있어? 맨날 김밥 한 줄 먹다가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눈치껏 잘하라고. 착한 애라고 내 멋대로 하면서 빼먹기 쉬워 보여도 그 뒤에 누나가 둘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거 알아야 해. 그리고 오늘 밥값은 누가 내는지 지켜볼 거야. 재밌게 넣어라. 안녕. 이러고 끄는 거야. 불쾌함에 얼굴이 달아오른 절 보고 남편은 또 달래기 시작했죠. 우리 누나들이 또 이상한 소리 했지? 우리 누나들이 장난이 심해서 그래. 동생이 나한테 하나니까 둘이서 나 놀리는 재미로. 거 같아서 연애한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더 난리야? 그런데 왜 누나들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냐? 너희는 애도 아니고 우리의 데이트 비용까지 간섭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항상 가라고 말하면서 그런 발언하는 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솔직히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반응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 오늘은 직접 가서 확실히 얘기할 테니 기분 풀고. 처음에는 남편이 애를 써서 달래주는데 그때는 그렇게 간단히 넘겼었지만 점점 둘이 붙어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어. 초반에 데이트 비용까지 간섭하고 농담과 진심을 구분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이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해.
심지어 동생의 월급까지 마음대로 쓰면서 가장 역할을 시키고 낭떠러지까지 미쳐갔다가 이제는 부모님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이 상황이 초조하기만 하고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결혼의 기약자도 나타나지 않는 시점이 되었고 결국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을 불안하게 두지 못할 것 같아 전세지어지 아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들만 아니었다면 과감하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인간들이 너무 불안해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둘만 몸을 놓고 결혼할 원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철없는 신들은 우리 집에서 준 돈까지 호시탐탐 노려보는 눈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사돈 어린이 우리 동생을 키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되게 좋아하나 봐도 딱 봐도 돈을 조금 준다는 모양이었네요. 당연한 일이지. 그런 돈이 아니면 어떻게 대출도 받고 이런 집을 얻겠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냥 보내겠어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결혼한다면 1,000만 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수저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죽을 때까지 시집살이 하겠네요. 아, 설마 누나가 시집 가는데 그냥 보내주지는 않겠지? 결혼하기 전에 돈 1,000을 아무렇지도 않게 뜯어가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만나던 그 대단한 사업가라는 남자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이 전에도 사업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냐며 누누이 잘 알아보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한 번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투자를 한다며 돈을 허투루게 써서 결국 이 모든 것이 꿈틀거려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우리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진짜로 가난한 나를 알고 도망간 것이야. 어제까지 내게 좋다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집이 어지러워져서 너 때문이야. 그동안 넌 여자 만나고 늘 자존심을 걸며 결혼 준비를 하려 하더니 나를 내려버리고 말리며 도망치지 않았나. 나 결혼 준비를 하려는 생각도 없었어. 내가 그렇게 해도 우리 집안 기둥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 형님. 이러다가 너무 아프니까 그만해. 이렇게 되면 남자들은 자존심도 모릅니다. 여자 눈치나 보고 살며시 다가도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왜 남 그 사람한테 화내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나면 결혼도 양보했어. 아무리 그래도 누나가 먼저 아니냐? 어떻게 결혼까지 생각하며 앉아있을 줄만 알았는데 애가 너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남자가 까다롭게 떠나버리는 거거든. 생각해봐라.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던 여자는 망설이는 동안에 떠나버리고 배기만 하지 못할 것 같아. 오해하지 마라. 두 사람 사이의 결혼 때문에 나 동생은 이렇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떻니? 신호들에 대한 원망은 남편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옮아와서 불똥이 뛰는 것 같더군요. 문제는 오직 그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야. 죄책감을 느껴야겠지?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을 포기하라 해도 이런 사태는 일어날 리는 없다고 생각해. 왜 계속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 남자가 잘못이지. 우리가 뭘 했는데 넌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기를 원했지 않았니? 나는 나랑 똑같이 가난한 남자와 만나서 좁은 집에서 배를 고아가면서 살아야 할 것 같지? 내가 그걸 모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나 보네. 그건 내 욕심이야. 이제 우리 집안은 너의 결혼으로 끝이야. 결혼도 물 건너가고 나는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것 같아. 우리를 노처녀로 만든 것도 전부 너 때문이라고 알아. 나는 혼자 행복하려고 결혼했다 생각해. 남 좋은 일만 시키던 것 같아. 그런 말을 듣자 남편도 속상했는지 혼자 술까지 마시며 속상한 마음에 넋두리하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누나들이 자기 인생을 망친 게 다 내 탓이라고 한단다. 나만 잘 살리려고 두 사람의 인생을 꼬아문 게다. 뭘 했어야 했니?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돈이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니? 모르겠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해. 집도 포기하고 부모님 잘 지내도록 해결했으면 됐지? 그리고 나이면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아, 누가 누굴 책임져.
그리고 솔직히 그 말도 안 믿어.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었던 거지? 난 당신 부모님 오시면서 힘들게 사는 거 보고 나서 결심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 힘든 게 싫어서 같이 극복하려고 했어. 당신한테도 미안해. 아버님께도 그렇고. 나랑 결혼한 뒤로 고칠 아픈 일만 터지고 집 하나도 좋은 데서 시작도 못해. 난 당신이 이런 생각하면서 우울해하는 모습 보는 게 더 힘들다. 난 당신이 착해서 좋았는데 착한 사람 아내로 살면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계속 이러다가 누나들 한마디에 좌지우지해서 살 거야. 당신 인생은 왜? 없는데 착한 남편은 말로는 밉고 한심하다고 해도 그뿐이지. 미우나 고우나 또 자기 가족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라는 게 남편이죠. 남편의 선택권이 가족과 함께 보고 산다거나 그런 것은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나쁜 소리만 할수록 힘들 것 같아서 저도 너는 무슨 말을 안 했어요 라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새벽마다 신우 둘이서 남편에게 돈 얼마씩 보내달라는 연락이 지겹게도 왔지만 전 그때도 그냥 힘 닿는 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얼마라도 보내주라는 식이었습니다. 아, 새벽에 연락 온 거 같은데 계속 울렸는데 나도 잠결이라. 누나요. 누나, 또 얼마 보내달라는 거 같아서 일부러 안 읽고 있어. 이것도 자꾸 습관되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력이 되면 조금씩 보내줘야겠죠. 당신도 누나들과 연락을 무시하는 것은 남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형님들은 현재 우리 결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자신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난 누나들도 누나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노력해서 살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어주고 결혼까지 해준 사람인데 아버님도 우리 집안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 복 받았어요. 나를 알아주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나를 향해 차리고 행복하게 해줄 의지만 있다는 말을 듣니까 좀 서운한 감정도 들어요. 하지만 한마디로 감정이 해소되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그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신뢰가 더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조금씩 신혼생활을 채워나가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두 신우는 또 질투를 느끼더군요. 10년이 지난 일임에도 형식상 할 수 있는 사소한 칭찬도 이런 방구 안 했어요. 마치 자기 결혼 물 건너간 대신 우리가 행복을 차지했다는 식이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결코 남 탓을 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가만히 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집에서 아이까지 나와서 키우게 됐죠. 초반에는 당연히 버겁긴 했지만 그래도 육아를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 힘이 많이 됐어요. 또 편은 누나들이 친사고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저를 대신해 친정에도 참 자주 들러서 아버지와 바둑도 두고 시간을 많이 보내곤 했죠. 유독 아버지와 성품이 닮아있단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정말로 영락없는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오늘도 아빠와 저녁을 먹었어. 두 사람이 너무 붙어 다니는데 아버님이 아들이 없어서 못 해본 것이 많다고 했어. 나도 우리 아버님께서 건강하실 때는 같이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거든. 이런 것이 그랬었던 거야. 다음 주에는 야구장에도 가기로 했어. 그리고 난 솔직히 내 마음을 안 들킨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 눈에는 다 보였나 봐. 뭐가 눈에 다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초에 누나들 때문에 요양원비를 내느라 전셋집을 포기한 거야. 그게 계속 마음의 빛처럼 남아있었어. 아버님은 그 일을 쉽게 여기신다고 그러셨어. 그만 부르세요라고 주변에 돈을 잘 벌고 하는 사위는 많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안 와보는데 아버님께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고 그런 것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근데 나도요. 마찬가지야. 왜 당신도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아이 그것뿐이겠어? 아버님께서 인생을 멀리 보고 더 오래가는 비결이 배우는 것 같을까요? 정말 비싼 수업을 공짜로 배우는 기분이야. 그래서 아버님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아버님이 재테크도 고수이시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20년 가까이 전세를 사리를 살고 있던 때라 주변에서 하나 둘레 집을 마련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또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도 방 하나를 예쁘게 꾸며주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 내 집이라고 하면 더 좋은 걸로 하게 되고 가꾸며 사는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는 언제라도 떠날 사람처럼 좋은 걸 욕심내서 사지도 못하고 모질 하나도 눈치를 봐야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하고 함께 생활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저기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이 집을 보러 다녔던 거였더라고요. 전적으로 남편에게 생활비를 다 맡겼던 터라 빠듯하게 굴러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걸 그렇게 애써서 모아서 투자도 하고 그런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마음이 막 벅차더라고요. 우리 집 정말 우리 집이 생겨나야 할 때가 왔어. 나이볼 한번 꼬집어봐. 야, 당신이 이렇게 놀랄 줄 몰랐는데 내가 이날을 위해 매달 얼마나 열심히 아꼈다고 당신에게 좋은 거 하나도 못 사줘서 미안하지만 당신의 소원은 주방이랑 우리 시우 방을 꾸는 거였잖아. 내가 그걸 위해 여유를 참았어. 물론 아버님께 많이 배웠고 내 스승이지. 어머, 나 정말 몰랐어. 당신도 빠듯했던 것 같구나. 집은 아주 큽니다. 텐데 제가 해봐도 잘 가져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함께 보시겠다 해서 이 장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대출은 귀체하겠다 해왔던 것처럼 잘 갚으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말이야, 하고 싶던 것대로 취하고 다듬고 해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사 준비를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 있던 신들이 집까지 찾아와서는 남이 들을까 무서운 성사 나온 소리를 거침없이 뵙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얘기야, 집이 샀다는 게요. 벌써 이 사진까지 싼 앉았어요. 딱 보니까 알겠네요. 얘네들은 우리 모르게 튀려고 그러네요. 아니, 저번에 연락했는데 안 받으셔서 알려주려고 했어요. 월세 산데 무슨 돈으로 집을 샀어요. 올케는 가만 보면 사람이 그래? 진짜 배려하는 게 전혀 없다니까 지금. 내 동생 누구 때문에 그때 평온하다 피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살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어떻게 가족이 힘들게 사는데 자기네만 집 사서 이사갈 생각을 하냐고 신우의 말에 저도 들이받고 싶었어요. 아, 그간 고생했다고 좋은 말 한마디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와서 자기네들이 인생이라도 하라는 듯 말하는 건 이건 경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 산 인생에 대체 누가 책임진답니까? 형님들, 왜 제가 미안해 해야 하죠? 어머, 웃기다. 나한테 안 미안하다고 내 결혼 막고 올게야? 결혼한 거잖아. 그리고 나이 때까지 지금 노처녀를 살고 있잖아. 형님, 그 결혼이요. 아무도 막은 사람 없어요? 갑자기 그분이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방이 가난해 깨질 결혼이면 어차피 얼마 못합니다. 갔을 텐데요. 그때 알고 갔었는지 겉보다 미리미리 알고 있는 게 낫잖아요. 저는 이 사람 집안 사정을 다 알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당연히 옳기란 이 집안이 편하니까 그렇지. 머리 썼던 걸 모를 줄 알았는데 부모도 없는 집에서 이렇게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있잖아. 연애할 때부터 봤지 순진한 남자 꼬셔서 얻어먹으려는 수부선수잖아. 그 실력이 어디 갈 것 같아? 그러니 두 손 가볍게 시집을 고르러 왔어. 그래, 맞다. 우리 엄마 아빠 요양원비 내면서 생색내는 재미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네. 그래요. 그럼 그 돈 한 번이나 내봤더니 말씀하시죠. 얘야, 너 뭘 그랬어? 눈 안 깔아넣고 너 맞고 나서 필지 말고 빨리 사과해라. 아, 이게 무슨 어린애들 싸움도 아니고 도저히 못 받아. 내 동생 아주 각오해. 우리가 다시 찾을 거야. 너 그때도 말할 수 있는지 보자. 우리 말이면 뭐든 다 해. 착한 애 데려가서 고분고분 말 좀 들어주니까 내 편인 것 같아. 하나도 겁 안 나. 알아서 해보세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아무도 막고 방해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풀이하지 마라. 주겠네요. 그의 구멍난 양말 신으면서도 돈을 아껴서 산 사람이에요.
전부 우리 힘으로 이룬 거라고. 거기에 내 피눈물이 있는데 어떻게 너의 힘이라고 말해? 뻔뻔스럽게. 근데 그 가족이 된 이상 그 힘은 나누는 거야? 너만 가는 게 아니거든. 이제는 신호를 하는 소리가 너무 가짜나서 무슨 말을 해도 겁나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런 일에 남편이 저와 한뜻이란 것도 확신하고 있었어. 얼마 뒤 이사를 하던 그날 새 집에 발을 내디디며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현관 앞에서 한 사이클을 울렁거리면서 힘들었어요. 그렇게 피곤에 떨어져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몸살을 앓다가 잠이 든 후 늦은 시간에 괜히 불길한 벨소리가 울렸을 때는 아마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 큰 소리를 치는 소리를 듣고 사라진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이사한 지 이틀째 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어디니? 누나 왔는데 일어나. 초저녁부터 자고 있네. 아이야,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열어놓고 사람 세워놓고 어질러져? 연락도 없이 이사만 하고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네요. 우리 올케 보러 온 건 아니니까 들어가서 자자. 넌 벌써 자고 있어? 누나가 들어왔다고 하니 나와 봐 코골을 들어보니 아주 제대로 떨어졌네. 아이고, 근데 이 짐들은 다 뭔데? 제 질문에 두 사람은 무시하는데 별로 크지도 않네. 그래. 제게 도와주러 빨리 와서 짐부터 푸는 게 어때? 저기요, 형님들아. 지금 들어올 수 없는 거냐고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는데요? 이런 일은 미리 상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대책 없이 하는 거죠? 형님들도 참네요. 한계조차 모르겠네.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착한 내 동생이 우리가 갈 곳도 없어서 제가 내쫓을 수 있을까요? 시누이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와는 끝을 내기 위해 왔더군요. 이미 그 집만 봐도 머리가 지근한 곳에서는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도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쉽게 꺼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어김없이 또 긴 생 망쳤다는 지루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의 나락으로 보내놓고 너희만 잘 살면 돼. 도리직 그건 나 같았으면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집부터 처리하고 갈 것 같았다. 미안해서라도 아직도 내가 서지 못하고 사는 게 진짜 창피스러워. 죽겠어, 형님. 그 이야기는 그만해주세요. 지나간 일은 잊어야지. 형님이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본인만 더 괴롭겠어. 내가 폭발할 것 같은 화를 겨우 억제하면서 마지막으로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이게 따로 있지? 알케가 당했다고 받아들여서 생각해봐요. 이제 좀 산다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우수하게 보이나 봐. 어디로 되고 나를 가르치려 들어오는 것은 올케가 나에게 충고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올케의 희생양이에요. 아, 네. 희생양이라는 막은 사람이 없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희생양에 맞지도 않는데 순서도 안 지키고 막내가 먼저 장가가 버리니까 이 집안에서 무슨 여력이 있어서 우리까지 순서가 오겠냐고. 남자가 있어도 안 만나. 우리는 아이고 서러워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처녀들이 어떻게 살까? 매일매일 사는 것이 너무 무서워. 우리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부모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효도해야지. 제 남편이 형님들 부모님이라도 돼요. 그 사람도 알아서 돈 모아서. 준비하셨나요? 대체 얼마나 더 바라시는지요? 솔직히 남편에게 연락해서 용돈을 자주 받아가시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눈치 한 번 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뭘 더 원하세요? 당한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것을 갚으려면 한참이 남았어요. 우리가 동생을 업어 키운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라도 그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요.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두 사람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번개처럼 남편이 나타나서 시누이들의 뺨을 채 소리가 나게 후려치더군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대로 밀려나 주저앉았습니다. 미쳤구나. 지금 이런 짓이라니. 대체 어디까지 쫓아올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집에 사는데
자그마치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누나들이란 얘기였어요. 아니었으면 10년은 앞당겨야 할 일이라고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은 알아야지.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덮어씌우겠어?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해. 안 그럼 다시는 안 볼 거야. 빨갛게 달아올라간 것을 만지던 신들이 남편을 아주 세게 노려보며 난리를 치더니 야, 너 지금 나를 때렸어. 와, 이제 여자까지 해치는 양아치가 됐네. 너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빨리 수습해야 해. 실수했다고 사과해야 해. 이게 사실수가 아니야. 후회하지도 않고 이 새끼가 주마누라에게 꽉 잡혀 사는 걸 자랑하고 있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얘야, 이대로 연근 척하겠다면 뭐야? 연근차. 그래서 나 이대로 좀 살 건 같다. 그리고 누나, 이 이야기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동안 말 안 했는데 그 남자가 정말 우리 집이 가난해서요.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그 인간이 어디서든 사기를 치고 다니던 놈이었어. 제일 빼먹을 게 없는 인간이라 나는 버렸는데 그게 누나의 인생을 살렸던 거라고 생각해. 넌 뭐라고, 어떻게 그걸 알아? 그 인간이나 누나나 지금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얘야, 넌 무슨 말을 그래? 우리가 그럼 뭐, 사기꾼이라는 거야? 사기꾼 다 더 했으면 했지? 깡패도 아니고 남한테 해주며 생각이나 하고 이제까지 누나들이 한심한 거 몰라서 다 받아주고 돈을 보내주고 그런 줄 아냐? 그냥 더 큰 사고 치지 말고 괜히 남의 인생까지 피해주지 말라고. 도운 것뿐이야. 알아. 근데 이제 진짜 못 봐주겠다.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가족이란 사람이 잘 될수록 축하해야지. 주어야 할 것은 어떻게 뺏을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길바닥에 내쫓겠다고. 나 이대로는 결코 나갈 수 없어. 그래서 끝까지 맞대고 싸우던 신우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오자마자 남편은 양팔을 벌려서 덤벼든 두 신후배 머리털을 잡아 강하게 흔들며 당장 나가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 화려한 모습의 남편을 처음 봐서 놀란 마음을 어쩔 수 없이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남편이 대신해주는 것 같아 속이 시원했어요. 게다가 남편의 힘이 얼마나 센지,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벗어나려고 해도 남편은 결코 놓지 않겠다는 기세가 넘쳤다. 야야, 아파서 그만두라고. 너희가 안 나오면 경찰서로 신고할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될지 볼까. 오늘은 내게. 눈앞에서 이렇게 사라져버려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이기에 연싹을 끊어버리자. 아, 나도 그게 속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함부로 내다가는 오늘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마지막 기회니까 이 손을 놓으면 좋게 사과하고 나가. 남편은 두 사람을 소파로 밀치며 그제야 머리채를 내려놓더군요. 낮아진 두 사람은 이제 작전을 바꿀 생각인지 갑자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남편과 저에게 애원을 시작했어요. 누나야, 누나, 너 어릴 때부터 업어 키운 게 나잖아. 나한테 왜 이러니? 우리 너 막내라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우리 먹을 것까지 양보해가면서 너 배부르게 해줬다고. 어떻게 내가 그런 걸 입고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이렇고 혼자 산다고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해. 내가 말해줄까? 아이, 나도 남자지만 절대 누나들이랑 같은 여자랑 안 만나는 남자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조건을 떠나서라도 잡게 돼 있어. 그런데 누나들 모습도 한번 봐야겠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야지. 뭐라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누나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갖춰져 있던가. 아니면 개념이라도 바르게 박혀 있어야지. 결혼이란 것도 하고 근데 어때? 누나들은 하나도 볼 게 없잖아. 나라도 누나들의 내 알면 도망치다니. 아니 지금 우리한테 물건 없다고 했어.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라. 아니 거울 가서 계속 그러는 걸로 상처받았다면서 우리한테 뜯어낼 생각만 하잖아. 아이고 아무도 누나들 인생 막은 사람은 없고 내일이라도 결혼할 사람 생기면 데리고 와봐. 안 만나는 건 핑계야. 못 만나는 건 더 힘들어질 거야. 그거 알지 않니?
여기에 있어 나도 말려 하지 않아? 오늘 밤새도록 둘이 노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1000가지가 넘는 이유들을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과 둘이 열심히 산 것이 너무 아까워서다. 아무리 나에게 숙박의 여지가 없어도 남편의 말에 여자로서의 자존심까지 무너진 신우는 부드럽게 발을 딛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어. 매서운 눈총으로 남편을 돌아봤지만 끝까지 남편도 눈을 피하지 않고 보더라고. 그날 이후 남편은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피곤해서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내막도 듣게 됐어. 나는 솔직히 그날 자는 척하고 있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오래전의 일을 아직도 자책하고 있었어. 너무 심했나 내가 여태까지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잘못된 일이었구만. 나만 잘 사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는데 한참 잘못됐단 걸 깨달았어. 그날 당신 딴 사람 같더라. 근데 얼굴은 편안해 보이네. 괜찮아. 이제는 약해지지 않으려고. 누나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다시는 안 돌아보고 살 거야. 이게 당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 우리 애들도 있고 그날 한심한 누나들을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솔직히 1년 정도 지나면 남편도 화가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본인 결심을 계속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도움이 끊기자 나가서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라도 몇 시간 하고 산다는 이야기를 시부모님을 통해 들었어요. 여태까지 남의 편에게 기생해서 본인들 스스로 살아본 적 없는 인간들이니 늦게라도 자기 힘으로 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도 신우들한테 시달리는 일 없이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요즘은 차라리 10년 전에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정리했을 걸 하는 후회도 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자기 인생을 남에게 맡기며 원망만 하면서 살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는 늦게 깨달고 실천으로 옮겼지만 저의 20년 길고 긴 세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